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보험을 찾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민채합니다. 자,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서 보험을 가입해놨는데 정말 내가 아플 때 보장을 잘 받지 못하는 경우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달 무턱대고 보험료만 열심히 내는 것보다는요, 내 보험의 점검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보험, 내 보험 점검해보는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증권 꺼내오시면 좋겠고요. 자, 이어지는 코너 테마플랜 앱의 시간에는 추가 플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2대 질환, 중대 질환의 플랜을 제대로 추가하는 방법까지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아래 전화번호로 얼른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02-315-2662번 열려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바로바로 문자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채팅 통해서도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네, 그럼 힘차게 보험플랜 119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은 보험 왜 가입을 하시나요? 당연히 아플 때 보장 잘 받으려고 가입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바로 증권 꺼내 오셔서 저희와 함께 확인부터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보험의 점검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강진욱 전문가님과 지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요즘은 정말 보험 가입하기가 까다로운데 뭐 어떻게 해서 보험을 뚱땅 가입을 했다고 했는데 정말 나한테 필요할 때 도움이 되는 보험인지 아닌지 이 부분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장 잘 받는 누구죠? 나만을 위한 보험 갖고 계시는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왜 가입하세요? 자, 큰 질병, 큰 사고가 생겼을 때 힘이 되려면 그렇죠? 내가 가입했던 보험금이 제대로 나와줘야지 이게 힘이 되겠죠. 근데 이 보험금을 못 받는다면 정말 낭패가 따로 없습니다. 자, 이 사례를 한번 볼게요. 어떤 분께서 48세 남성이 야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업무 스트레스 많고 잦은 술자리에 그래서 머쓱거리고 반복하다가 집에 와서 샤워하는 도중에 실제로 있는 사례였거든요.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그래갖고 119를 불러서 가는데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온몸이 다 하얗게 식어서 정말 자기 남편이 죽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병원에 가서 3일 만에 퇴원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바로 치료를 받고 우리가 말하는 골든타임에 이제 맞춰서 치료를 받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보험금을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자, 제가 이제 표현을 이렇게 썼어요. 그냥 한심한 분과 현명한 분인데 자, CI 보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종신보험. 그래서 보험료는 25만 6천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이 CI 종신보험에는 80세 보장입니다. 100세 아니고 또 이제 현명한님은 100세 보장으로 해서 14만 원 반 정도를 내고 있었죠. 자, 여기에 이분은 뇌출혈이에요. 가장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뇌출혈이 3천만 원이 들어 있었고 CI에서는 중대한 뇌졸중이에요. 중대한. 그러니까 이분은 바로 치료를 받아서 퇴원을 하셨기 때문에 장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중대한이 아니었거든요. 뇌출혈도 아니었고 출혈이 된 것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 보험금은 몇 천만 원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빵 영원. 그런데 이분은 뇌졸중 똑같은 상태에서 이분이었다면 뇌졸중을 가입하셨기 때문에 이 뇌졸중 진단비에서 3천만 원을 나올 수 있었던 거죠. 한번 왜 못 나오게 되었나 볼게요. 여기 보시면 뇌출혈이 있죠. 자, 출혈에는 다 출혈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확률 자체가 9%도 안 돼요. 요즘은 더 많이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건강검진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약을 다 드시고 계시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뇌경색. 자, 이렇게 해서 I 코드 100, I64 코드를 하다 보니 여기에 해당이 된 거죠. 뇌경색증.
근데 이분은 뇌출혈을 가지고 있었고 중대한 뇌졸중도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도 보험금을 못 받는 사례가 된 거예요. 보시면 보험금은 보험료는 월 보험료는 25만 6천 원이라고 하는 큰 돈을 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위급한 상황이 생겼는데 보험금은 하나도 못 받는 정말 낭패적인 상황이 생긴 거죠.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볼게요. 자, 이분은 여기도 46세 남성 가장인데 암보험을 가입하고 1년 6개월 만에 대장 점막 내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분은 2년 보험사마다 생명보험에는 2년이 지나야 100%를 주는 데가 있고 1년이 지나야 100%를 주는 요런 그 섞여 있고 손해보험사는 대부분 1년이 지나면 100%를 주는데 제가 여기 1년 6개월이라고 그랬죠. 아직 2년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가입한 거는 2년 후에 100%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4대 유사암 말고 대장 점막내암이 유사암으로 빠져 있는 암보험이에요. 이게 여기에 1,000만 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 보니 이분은 대장 점막내암이니까 2년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1,000만 원에 2년도 안 됐고 그다음에 1,000만 원에 500밖에 못 받았어요. 그런데 현명한 님께서는 일반암에 5천을 가입을 했고 1년이 지났죠. 1년 반이니까. 또 하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 점막내암을 일반암으로 주는 보험사가 있어요. 자, 우리 집에 가족력이 대장암 쪽이 너무 많다. 이렇다고 하면 내가 대장암에 좀 취약하다라고 하시는 분은 가능하면 일반암을 대장 점막내암을 일반암으로 주는 보험사를 택해서 하시면 자, 이럴 경우 이 사람은 5천만 원을 받은 거죠. 자, 500과 5천만 원은 무려 10배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내가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나한테 힘이 되는지 이거밖에? 라는 황망한 상황이 되는지를 알려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분도 똑같습니다. 이건 51세 여성인데 여기는 친정 엄마하고 이모, 즉 여긴 가족력이 굉장히 높은 암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암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정말 5년 후 이분이 유방암을 가입했어요. 그런데 이게 생명보험사에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소외감 제외. 근데 그 소외감이 아시다시피 유방, 자궁, 난소, 전립선이죠. 그래서 이분은 가입한 게 5천만 원을 가입한 줄 알았는데 그렇죠? 소외감은 1,000만 원밖에 안 됐던 거죠. 조금 더 내가 주의를 했다면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다? 5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조그만 글씨 아니면 내가 꼼꼼하게 조금 못 살펴서 정말 유방암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게 전이도 많고 사실 굉장히 우리한테는 좀 불안한 암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전이도 많고 재발도 많아요. 그리고 여성 발병률에서 유방암이 거의 5위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소외감으로 빠져서 1,00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죠. 5천을 가입했는데 내가 불여 암보험을 5천을 가입했는데도 이런 사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객들이 그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가성비 좋은 암보험, 가성비 좋은 건강보험을 설계해 주세요. 가성비 좋은 비법이라고 하면 저는 가족 병력에 맞추어서 준비하는 거. 왜냐하면 이 가족 병력 유전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뭐가 있을까 보니까 암이 가족 병력 1입니다. 그래서 9배까지도 5배까지도 높게 나오는데 암이 무서운 이유는 가족 병력이 없어도 계속 발병률이 증가한단 말이죠. 환경이 변하고 있고요. 나쁜 식습관과 스트레스 증가로 인해서 세포의 변이로 인해서 암의 발병률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다음 가족력의 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혈관 질환이에요. 고혈압, 뇌졸중, 당뇨, 이 심근경색 이건 다 혈관하고 관계된 거죠. 혈관하고 관계돼 있고 치매도 역시 가족력이 2배, 3배 높다는 거죠. 여기 보면 당뇨도 3배 가까이. 그래서 이 혈관 질환 역시 그대로 내 부모님이 당뇨약을 드셨거나 혈압약을 드시면 그 자녀가 거의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거의 90% 이상 똑같은 걸 먹고 나이가 드셨을 때는 100%가 거의 확률이 맞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가족 병력에 맞춰서 보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급하게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시급하게 보완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내 보험이 3년 전에 또 내 보험이 생명보험에 많다면 제가 생명보험을 이렇게 막 폄하하거나 이렇게 낮추려는 뜻이 아니라 아직도 생명보험이나 3년 전에 가입하신 분은 대부분 2대 질환에 뇌출혈로 돼 있어요.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만 있어요.
이게 정말 대다수 제가 보험증권을 리모델링 하다 보면 90%가 이것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나 3년 전에 가입하시면, 왜냐하면 3년 전에는 뇌혈관, 그다음에 허혈성 300, 500 아니면 주지도 않았어요. 수술비조차도 500만 원, 30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최근에는 뇌혈관 허혈성이 얼마까지 주냐면 수술비도 2천만 원 주고요. 진단비도 막 2천만 원 준다면 어렸을 때 가입하면 3천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보험은 가입했는데 나 무슨 보장 받는지 몰라. 돈은 내고 있어요. 30만 원 넘게 보험료를 매달 내는데 내가 무슨 보험이고 내가 무슨 보장을 받는지를 모르시는 분도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저 같은 사람이 좀 많이 놀랬어요. 자, 이런 분들은 좀 제가 시급하게 내 보험을 정말 이거 제대로 가입하고 내가 보험료를 아깝지 않게, 이 보험료를 아깝지 않게 잘 쓰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대표적으로 아까 제일 무서운 게 암이라고 그랬어요. 자, 발병률, 사망률도 1위고요. 발병률도 제일 높아요. 자, 근데 암의 치료 방법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자, 무조건 암이 걸리면 수술을 먼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일상생활이 불가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진단을 받으면 항암을 먼저 해요. 항암을 통원을 하면서 항암을 하는 거죠. 주사나 약 또는 방사선 치료로 암세포를 줄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암세포를 줄여서 그리고 나서 수술을 하다 보니까 정말 큰 변화라고, 저는 정말 큰 변화인 것 같아요. 내가 직장 생활도 계속 할 수 있고요. 모든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네. 우리 이 방송을 주로 많이 보시는 시청자님들은 거의 다 알고 계시죠? 많이 들었을 거예요. 표적항암이에요. 과거에는 내 건강한 내 세포까지 약물이 투여돼서 정말 내가 피골이 상접하고 머리가 빠지고 아무 생활을 못했는데 표적, 이 암세포만 집중 공격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래서 요 세포를 이만했던 거를 나중에 요만하게 줄여서 요것만 똑 떼어내는 수술을 나중에 한다는 거죠. 그냥 항암 기간이 길어졌고요. 또 하나 X선도 마찬가지예요. 그전에는 X선을 내가 쏜다 그럼 방사선 치료를 하면 내가 전체를 다 하다 보니까 막 구토가 나고 먹지를 못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양성자 또는 세기 조절 방사선. 그래서 이 종양에만 집중 공격을 하는 거죠. 집중. 다른 세포에는 최대한 영향력을 주지 않다 보니까 내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좋아지다 보니까 암 생존율이 엄청 늘어서 70% 이상이야. 암의 5년 이상 생존율이 지금 70%를 넘어섰어요. 그럼 도대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나 보니까 중요한 건 이게 다 비급여라는 거예요. 즉, 의료보험에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돈을 별도로 내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죠. 7천만 원이 넘는 거 4천만 원이 넘거나 어떨 때는 1억에 가까운 큰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비용을 뭘로 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암 진단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암 진단비 평균 가입이 어느 정도 돼 있냐면 대부분 2천만 원 정도가 많이 돼 있어요. 물론 5천 또는 1억 하신 분이 있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재진단암이에요. 자, 재진단암은 첫째 암은 안 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암이 걸리면 항암을 먼저 한다고 그랬죠. 항암을 먼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 내가 암 진단비를 받았어요. 대장암으로. 그러면 1년이 지난 다음에 이게 지금 계속 항암을 2년 정도 할 수 있단 말이죠. 이때 내 몸에 남아있는 건 뭐냐면 잔존암이에요. 잔존암. 네, 이게 잔여암. 이 잔여암이 남아있는 경우에 암세포만 있으면 매 1년마다 돈을 계속 내가 가입한 금액을 언제까지? 무한 리필이에요. 제가 이 무한 리필. 이게 가입 기간까지 무한 리필을 주는 거죠. 이게 계속 주기 때문에 어떤 보험사는 지금 1년이 아니라 2년도 많은데 계속 나오는 거죠. 이 진단비를 가지고 내가 계속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 첫 번째 암을 받았을 때 이미 여기에는 3년 전에는 없던 게 지금 뭐가 있냐면 납입면제 있어요. 납입면제 제도가 지금은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이 되면 보험료 납입면제가 돼요. 그리고
내가 가입한 90세면 90세, 100세까지 공짜로 보장을 받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재진단암도 보험료는 안 내지만 내가 처음 가입을 해놓으시면 얘는 계속 나한테 암세포만 있다면 또 완전히 다 나아서 전이가 되었거나 재발이 되었거나 또 새로운 암이 나중에 10년 후에 5년 후에 또 생기면 또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재진단암의 가치가 최근에 그 표적 항암 치료가 되면서부터 다시 굉장히 의미가 있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을 급하게 해왔지만 지금 표적 항암 치료제 얘기했고요. 약물 치료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갑상선도 있고 방사선 치료 다 얘기했어요. 이런 것들이 불과 작년 8월에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년 갱신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10년 갱신형으로 되니까 굉장히 싸요. 그래서 만약에 10년 후에 정말 보험료가 비싸, 그러면 그때 해지하세요. 그러나 지금 자체는 너무나 싼데 보험 이 5천만 원까지 가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비용이 10년 갱신형이다 보니까 일반암 1,000만 원 가입하는 거에 한 반도 안 돼요.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비용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여기 20세를 보시면 이렇게 5천만 원 가입하고 방사선 치료 2천에 양성자 치료 3천을 넣는데 보험료가 얼마요? 2만 원. 2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30세도 22,000원, 40세 3만 원, 50세도 3만 원. 근데 이분들이 5천만 원짜리 암 진단을 가입하려고 그러는데 이 금액이 될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3년 전에 이미 오래된 거에 보험을 가입을 해놔서 나 진단비는 넉넉해. 또는 내가 지금 암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너무 보험료가 비싸서 좀 부담스러워서 걱정하고 계시다면 저는 이 표적 항암 치료로 대타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5천. 그렇죠? 그런데 더 반가운 거는 있어요. 이거는 지금 건강하신 건강체예요. 건강하신 분. 야, 그러면 뭐 건강체만 가능한 거야? 아니에요. 표적 항암은 유병자도 가능해요. 물론 살짝 아까 5천에서 최대 금액이 3천인데 이거를 이제 어떤 보험사는 아직 5천 주는 데도 있고요. 아주 경증 유병자 같은 경우는 5천 그대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2개의 보험사를 해서 가입을 동시에 하셔도 이거는 중복 보장이 돼요. 그래서 실손이 아니기 때문에 2개의 보험을 다 동시에 가입하시면 아까 같이 원하는 보장을 가져가실 수 있는데 자, 유병자 같은 경우 40세인데도 2만 원이고요. 50세인 경우 37,000원. 자, 요 정도밖에 안 하고 또 다 해당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표적 항암으로 해서 이렇게 작은 금액으로 큰 돈을 가고 그다음에 최신 첨단 치료를 내가 다 받을 수 있다는 거.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해야 지금 내가 병원에 혹시라도 내가 암을 걸렸다고 하면 첨단 치료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계속해서 가져가는 거고 여기에 지금 빠져 있는 거가 재진단암이 빠져 있는데 재진단암은 추가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면 너무 좋고요. 자녀가 아직 보험이 없다면 특히 젊은 친구들한테는 이 재진단암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심장 질환이고요.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걸 굉장히 확대했어요. 뇌혈관은 모든 보험사가 지금은 다 똑같아요. 모든 보험사가 똑같이 보장을 하고 있으니까 큰 차이가 없어요. 여기는. 근데 상관이 없는데 최근에 이제 보험회사에서 용감하게 문을 연 데가 그러니까 심장 질환이거든요. 지금 불과 우리가 한 3년 전만 해도 급성심근경색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허혈성 심장질환이 나오면서 저 역시도 작년 이때 그러니까 작년 초에만 해도 허혈성 심장질환을 가져가면 심장질환 100%입니다. 저 여기서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보험회사가 그렇게 보장을 해주니까.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허혈성 심장질환이 심장질환의 56%밖에는 아니더라는 거죠. 즉 44%가 비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거를 이번에 문을 열었어요. 보험사가. 이 44% 기타 심장이 뭔가 하고 다시 보니까 그중에서 부정맥이 52%고요. 그다음에 심부전이 18%, 20% 정도 되는 거죠. 자, 빈맥은 적게 뛰는 거고요. 무질서하게 뛰는 거고. 요런 그 부정맥의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정맥이 결국은 50%. 즉 심장 질환의 빈 공백으로 여기 보면
부정맥이 위암보다 발생률이 20배가 넘는데요. 저도 이렇게 부정맥이 많은 줄을 몰랐는데 실제로 제 주변에 부정맥으로 내가 부정맥 진단을 받고 조심하거나 약을 먹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주변에 많아요. 그래서 이 부정맥을 가지고 있거나 가족력에 내가 부정맥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자녀들에게 이 부분을 챙겨드린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저는 이게 워낙 빈도수가 높아서 이게 보험사가 끝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 없어질지 그것도 정말 모를 정도로 이 부정맥이라는 이 보장 내용이 굉장히 큽니다. 협심증도 굉장히 많죠. 50대부터 급증을 해서 50대부터 이렇게 급증을 하면서 협심증이 생기고, 부정맥은 지금 40대, 50대 이렇게 많다고, 지금 제가 이게 40대고요. 이게 50대예요. 저는 근데 40대, 50대보다 더 놀란 거는 20대에도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20대에도 이렇게 많은 부정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즉 이거는 다 가족력이에요. 뭐 20대, 30대 친구들이 뭐 별걸 했던 건 아니죠. 내 부모님, 우리 집안에 부정맥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부정맥 진단을 받고 있고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심장질환이 열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또 여자분이에요. 50대 이후 폐경이신 분들. 자, 우리가 가슴에 이렇게 막 통증이 오거나 이러면 이게 병원을 가야 되는데 화병이야. 내가 누구 때문에 내 속이 다 썩어 문드러졌어. 막 이런 말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키워요. 병을 키워서 심장질환을 계속 키우다 보니까 심혈관 발생률이 높아지는 게, 즉 50대 폐경 이후 여성들한테 이게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자, 그럼 제가 계속 심장질환을 얘기하는데 이게 왜 심장을 제가 강조하냐면, 심장질환은 수술비도 되게 비싸요. 우리가 수술 중에서 다빈도라고 해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백내장이라고 해요. 근데 백내장이 렌즈 삽입 수술이 아닌 거는 보통 30에서 50만 원 정도 비용이면 수술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정도는 내가 커버할 수 있단 말이죠. 내 돈으로. 내가 보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심장 관련 수술은 보시면 보통 2,500, 3,000 정도 계속 큰 돈이 들어가요. 자, 이 돈 3천만 원이라는 돈을 갑자기 내가 준비한다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것을 내가 지금 미리 보험을 가입해서 보험에서 혜택을 받는다면 얼마나 든든하시겠어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심장질환이 지금 열리고 있는 데가 현재 원래 제가 3군데였는데 이번 주 월요일부터 4개의 보험사에서 심장질환을 확대했어요. 자, A보험사도 있고 B보험사도 있는데 다른 거 다 떠나서 여기 보면 기타 I49라고 해서 기타 심장 부정맥이 있어요. 지금 제가 부정맥을 제일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 부정맥을 진단해 주는 데가 A보험사하고 D보험사이고요. B하고 여기 지금 C가 새로 시작을 했는데 여기도 역시 심장 부정맥은 안 해주지만 기타 심장 근육 염증 이런 거는 오히려 A 보험사는 없는 대신에 여기는 다 보장을 해주고 있죠. 여기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정맥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아니면 심장이 원래 내가 좀 약해서 심장이 걱정된다라고 생각하시느냐, 요거를 가지고 나는 부정맥이 많다. 그러면 A보험사, D보험사를 선택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니다, 나는 부정맥은 없고 그냥 내 심장이 좀 약해서 이거는 B나 C로 가져가셔도 되는 거죠. 이렇게 보험사마다 같은 심장 질환이라고 해도 내용이 굉장히 다르니까 그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 되게 비싸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A보험사예요. A보험사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심장질환, 그다음에 1, 2로 나눠져 있고요. 뇌혈관 질환도 1,000만 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수술비도 여기는 심뇌혈관이에요. 그러니까 뇌혈관 수술비도 아니고 심장 수술비도 아닌 심 다 들어가는 수술비를 해서 요걸 이렇게 풀로 채웠는데도 남자 30세 3만 원이 안 되죠. 여자는 17,000원밖에 안 되고요. 여자가 좀 많이 싸요. 어렸을 때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데 제가 여기 빨간 거를 왜 갑자기 해놨냐 보면, 자, 30세 남자하고 60세 남자하고 보면 보험료가 2배가 넘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때는 굉장히 발병률이 높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저는 자녀들, 즉 우리 집 가족력이 있다면 자녀들한테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챙겨주신다면 아주 저렴하게 이런 부분에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앞에 부분은 제가 앞에 거는 이 A보험사는 이 보험사는 건강한 사람만 되고 A보험사는 부정맥이 되는 회사예요. 부정맥 진단비가 나와요. 물론 수술비는 다 됩니다. A, B, C, D 모든 보험사가 되는데 부정맥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회사는 A보험사인데 여기는 건강한 사람만 가능해요. 야, 그럼 너무 속상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B하고 요번에 새로 시작한 C보험사 여기 있는 두 개는 유병자도 가능합니다. 심혈관, 뇌혈관 1,000만 원, 그다음에 뇌혈관도 1,000만 원 주고요. 여기는 따로죠. 뇌혈관, 심장수 여기가 허혈성이 아니에요. 허혈성이면 아까 얘기한 한 55%밖에 안 되지만 여기 심장에서는 보시면 심장은 전체를 주는 거, 심장 전체를 주기 때문에 심장 허혈성 수술비하고는 더 훨씬 범위가 넓은 심장 질환을 주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유병자예요. 여기 유병자인데 남자 32,000원, 여자 23,000원, 40대 45,000원, 그 다음에 남자 66,000원, 60대 가니까 이렇게 비싸져요. 남자 30세하고 보시면 3배가 넘어가요. 유병자의 경우에는. 그래서 가족력을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확대된 심장질환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D보험사에서도 부정맥이 돼요. 부정맥도 되는데 여기도 역시 표준체, 건강한 사람만 돼요. 아까 같이 유병자에는 여기 아까 A보험사하고 B보험사는 안 되고 B와 C보험사에서는 유병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크지 않은 돈으로도 내가 미리 조금만 준비하신다면 준비하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자, 리모델링 꼭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험 전문가를 선택하는 거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가입한 증권을 가지시고 그냥 옛날 보험이 좋아라고 무조건 묻어두시는 게 좋은 게 아닌 게 최근에 보험이 진화하고 있고 새로운 치료법에 그것을 보험도 적응해 가기 때문에 기존 보험의 장단점, 새로운 보험의 장단점을 꼭 비교하셔서 또 우리 집 가족력, 그렇죠? 가족력을 참고하셔서 그다음에 중요한 거죠. 내가 납입할 수 있는 수준에 보장 크면 좋겠지요. 근데 내가 뭐 납입할 수도 없는 30만 원, 40만 원짜리 아니라 단돈 10만 원짜리 보험을 설계하더라도 이렇게 가족력들을 가져간 중요한 보장을 넣어서 10만 원짜리 보험이라도 제대로 가져가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건강검진도 자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리하면 자, 보세요. 제가 계속 얘기하죠. 가족력. 이제 이 가족력이 생각보다 너무나 무서운 경험을 제가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걸 강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보장을 하시는 거고 꼭 갱신형이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갱신형, 비갱신형 조합도 하셔도 좋고요.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보험사를 지금 보셨던 것처럼 하다못해 A, B, C, D 4개의 보험사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각 보험사마다 가지고 있는 보험의 보장 내용을 꼼꼼히 보셔야 되고 장단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서 가져가셨으면 알뜰하게 나한테 정말 쓸모있는 보험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시청자분들 보험증권 오늘 꺼내보시고 한 번쯤 확인해 보셨죠? 자, 보험 가입했는데 억울한 일 생기지 않게 보장 잘 받을 수 있게 점검을 해보는 방법 살펴드렸습니다. 자, 지금 전화번호 나가고 있는데 좀 오래전에 보험을 가입했는데 들여다보지를 않았다. 혹은 돈값하는 보험으로 좀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02-4153-2662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 무료 문자도 가능합니다. 자, 013-3366-0110번 바로바로 문자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 보시고 구체적인 질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병자 분들 특히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자, 이분이요. 자, 0813님께서 위암 진단, 2기 진단을 받고 완치가 된 지 7년이 넘으셨다고 합니다. 자, 다행인데 이분이 표적 항암 치료와 심혈관 질환 진단비 제가 가입할 수 있을까요? 라고 연락을 주셨거든요. 자, 강진옥 전문가님, 이분이 딱 원하는 보장이 있는 걸 보니까 왠지 좀 아프신 분들이 역시 좀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이 말씀하신 이런 보장들 혹시 가져가실 수가 있을까요?
네. 3년 전만 해도 유병자 보험이 굉장히 보험회사가 유리하게 만들어졌는데 최근에 지금 이 시청자님이 문의 주신 것처럼 7년이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특별하게 3년 이내에 입원하거나 수술하신 경력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요즘 335 또는 333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주 초경증 유병자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물론 유병자가 아닌 보험으로 가입하기는 어려워요. 어렵지만 유병자이지만 표적 항암도 되고요. 심장 질환도 아주 저렴하게 보장도 거의 폭넓게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병자라고 해서 내가 이미 암 진단을 받았거나 또는 심장 질환을 받으셨던 분이 포기하지 마시고 기간에 따라서 유병자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번에 한번 전화 주시면 제대로 점검해 드리고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암에 대한 병력이 있어도 혹은 이대 질환에 대해서 크게 아프신 적이 있어도 폭넓게 생각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분들도 오늘 한번 연락 주셔서 점검과 리모델링 받아보시는 거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강준욱 전문가님과 라이플랜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요. 테마 플랜 ABC입니다. 자,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테마 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요. 중대질환 플랜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이은수 부모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주제 그대로 말 그대로 중대질환 플랜이거든요. 예. 중대한 질병이라고 하면 왠지 너무 심각해서 맞아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또 뭐 3대 질환이다, 2대 질환이다 그러면은 저희 뭐 3명 중에 다들 걸릴 수가 있다는 그렇죠. 뜻이잖아요. 예. 오늘 한번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일단 제가 중대 질환 플랜이라고 갖고 나왔는데 그렇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네. 중대 질환이라는 걸 일단 기본적으로 3대 질환입니다. 암, 뇌, 심장. 문제 웬만한 시청자분들은 거의 다 알고 계실 테지만은 그래서 중대질환 플랜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이제는 보험이 전부들 갖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 진단금이 얼마만큼 있는지, 내 보장 범위는 어디까지 있는지 그거는 솔직히 잘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은 모르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갖고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중대질환 플랜에 대해서 지금 갖고 있는 걸 굳이 깨지 않고 좀 더 추가적으로 할 때 좀 가성비 좋게 어떻게 설정을 하고 그 보장 범위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걸 좀 간략하게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도 심각하지 않게 예. 그냥 꼭 필요한 걸 좀 맞아요. 가벼운 마음으로 준비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예. 추가 플랜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좀 구성을 해볼까요? 일단은 중대질환 플랜 해갖고 제가 표를 하나 그려왔는데 여기서 중대질환이니까 당연히 암하고 뇌하고 심장 이렇게 3대 진단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3으로
제가 숫자 3을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러한 3천 정도는 갖고 가셔야 어느 정도 그래도 병원비, 치료비에 대한 거 그리고 생활비에 대한 거를 조금이나마 일부는 좀 보장받을 수 있기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요. 여기서 암진단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 있으신 분도 있고 또 암보험 따로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암진단은 기본적으로 3천 그리고 유사암이라고 해서 갑상선암 포함해서 또 3천을 또 넣으실 수가 있어요. 물론 갑상선암에서 초기 진단을 제외하는 진단비도 약간 들어가고요. 거기다가 뇌혈관 치료라는 거는 진단금 플러스 수술비 또 허혈성 심질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333 플래너로 잡아왔는데 여기서 추가로 하기에는 또 기본적으로 보험료가 좀 상당히 부담이 되실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단돈 뭐 몇만 원이라도 아낄 수 있을까 해서 제가 플랜을 좀 제안을 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대 질환에 대해서 사망을 무연계하는 플랜이 있습니다. 이 무연계라는 거는 예. 생명보험사에서는 주계약이라는 게 들어가고 또 손해보험사에서는 기본계약이라고 해서 상해 사망, 뭐 휴유장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 있는데 이런 것들도 연령별로 따르지만 물론 어린이 같은 경우나 아니면 20대 초반 정도는 얼마 안 해요. 한 2, 3천 원밖에 안 하는데 이제 40대가 넘어가서 오면은 이 보험료도 무시할 수 없는 보험료가 되거든요. 그 금액은 약 한 10,000원에서 많게는 2만 원 이 정도까지인데 이 금액을 좀 줄여서 연계를 무연계 한마디로 그러니까 안 넣어도 된다는 그런 걸로 좀 가실 수 있는 플랜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암진단비하고 갑상선, 뇌혈관, 허혈성 심질환 이렇게까지만 딱딱 기본적으로 넣으시고 다른 기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보험도 있으시니까는 안 넣고 하실 수가 있다는 점. 아우, 좋네요. 예. 시청자분들이 딱 원하시는 그런 내용인 것 그렇죠. 같은 게 이 무연계라는 거 설명 들어보니까 그냥 내가 굳이 원하지 않는 거 무조건 넣어가야 된다 예, 예. 이런 거 없이 맞아요. 정말 지금 보험이 한두 개쯤 있으시니까 원하는 것만 최대한 좀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보험료 한 얼마 정도 오늘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30세, 40세, 50대 기준으로 잡아왔습니다. 아까 좀 전에 드린 그 플랜대로 하신다고 하면은 일단은 20년 납 100세 만기. 물론 갱신형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굳이 또 20년 납 100세 만기로 잡아온 이유는 이렇게 돼도 그렇게 보험료가 비싸진 않기 때문에 20년 내고 뭐 비갱신으로 100세까지 또는 20년 납 90세 만기 얼마든지 이거는 설계를 바꾸실 수가 있으니까요. 충분히 보험료하고 기본적으로 가성비를 고려하셔갖고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30대, 40대, 50대 기준으로 남녀 구분을 했을 때 약 5만 원에서 많게는 남자는 좀 많죠. 50대 부분 10만 원 정도가 넘어갑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진단비가 꽤나 들어가 있고 줄일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자기 경제적인 생활 요건에 의해서 조금씩 줄여 나가도 아니면 더 넣을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의 보험료로 정말 그 중대한 질병 예. 걸렸을 때 돈 진짜 많이 맞아요. 소위 깨지게 되는 질병에 그쵸. 대한 준비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이걸 가입하게 되면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혜택, 뭐 돈값 이상을 하는지 한번 하나씩 만나볼까요? 예, 일단적으로 제가 이 세 가지 중에서 조금 하나 더 어필할 게 네. 신장 질환 쪽입니다. 예전에는 진짜 이대 질환이라고 하면 좀 더 예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갈게요. 물론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 똑같을 거예요. 뇌출혈이라는 게 있고 뇌졸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윗단계인 뇌혈관 질환이라는 게 있고요. 거기서 진짜 예전 거 같은 보험료는 거의 다 뇌출혈로만 돼 있습니다. 또는 심장 쪽은 급성 심근경색 이렇게만 돼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진화를 해서 뇌졸중까지 있고 심장은 급성 심근경색 이렇게 있는 사람도 그래도 뇌졸중 안에는 뇌경색이라는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범위가 넓습니다. 하지만 이제 재작년부터죠. 한 2, 3년 전부터 뇌혈관이라는 질환 그리고 허혈성 심질환이라는 질환 이렇게 해서 보장 범위가 100% 범위 혈관 질환 쪽에서 뇌하고 심장 쪽은요. 이렇게 보장 범위가 100% 되는 질환들이 진단금이 이제 나왔는데 그거조차 해서 좀 더 질환을 했어요. 특히 이제 심장 쪽이 같은 경우인데 네. 심장 질환 진단비라고 해서요. 여기서 특정사로 제가 이제 표를 보여드리는데 뭐 C사, B사, A사 이런 거하고는 좀 보시긴 좀 어렵겠지만은 일단은 항목이 많이들 추가가 됐어요. 여기서 협심증이나 기타 허혈성 심질환 이런 거는 물론 포함되어 있고 여기서 부정맥이라든가 심부전까지 좀 더 보장 범위를 넓혀줬기 때문에 이왕 똑같이 이대 질환이 너무 낮은 범위로 갖고 계신 분들은 좀만 업그레이드를 하시거나 아니면 추가로
좀 리모델링을 하시거나 그러실 때 꼭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시고 심장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보다 좀 더 높으신 거를 선택을 하시면은 좀 더 범위가 많겠습니다. 포인트가 좀 심장 질환 쪽이 된 것 같네요. 최근에 그 저희가 옛날에 허혈성 심장 질환이 가장 맞아요. 넓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뭔가 더 넓어졌다고 하니까 추가를 원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고 심장 질환이랑 뭐 그 밖에 보장들요 다 가져가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디 몸이 안 좋다 하면은 혹시 어디가 안 좋나 하고 검사를 받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검사가 이상이 없으면 다행인데 이상이 있으면 진단이 내려져요. 그럼 이 진단에서 3대 진단, 제가 지금 말씀드린 중증 질환에 대한 건 거의 대부분이 수술을 동반을 하죠. 근데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앞으로의 향후 치료가 있기 때문에 통원이나 또는 입원 같은 경우를 계속 병행하면서 이 질환이 날 때까지 이제 계속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한편적으로 줄여갖고 검진을 받고 진단을 받고 그리고 수술을 받고 병원비까지 합쳐서 좀 플랜을 잡아왔는데요. 일단 검진이라고 하면은 뭐 CT나 MRI 그리고 초음파나 그리고 조영술 검사나 그리고 PET 같은 건 검사비 같은 경우는 지원비를 좀 지급하는 플랜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비갱신형은 없습니다. 아쉽게도 일단적으로 담보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연간 손해율 때문에 10년 갱신호를 일단 잡아왔고요. 그래서 10년 갱신을 했을 때 가입 금액은 그나마 높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보험료도 저렴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뭐 이대 질환에 대한 검사 비용 30만 원부터 5만 원까지고요. 그다음에 진단금 여기서 뇌혈관이나 심장질환, 심장질환에서도 허혈성 심장질환이 아닌 심장질환 특정 1, 2. 이 특정이라는 거는 허혈성 심질환에서 특정으로 몇 가지를 더 추가해서 보장을 하고 진단비를 내려주겠다. 이렇게 해서 특정 1, 2라고 돼 있지 특정 부분만 더 주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진단비도 각각 1천만 원씩 했고요. 그다음 수술비 같은 경우는 뇌나 심장 쪽, 뇌혈관 쪽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성인 기준인데요. 플랜을 잡았을 때 뇌혈관 질환은 2천까지밖에 안 들어가는데 심장 질환 수술은 1,000이 더 들어가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3천만 원까지 돼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술을 다 받으신 다음에 병원비가 이제 발생이 되죠. 이걸로 인해서 주기적으로 뭐 검사를 받거나 치료를 할 때 통원, 실비를 제외하고 실비하고 중복으로 보장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럼 뇌혈관 통원했을 때 그리고 뇌졸중으로 뭐 통원했을 때 뇌출혈로 통원했을 때 허혈성 심질환으로 통원했을 때 급성 심근경색으로 통원을 했을 때 최대 11만 원에서 22만 원까지 다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2대 질환 쪽은 이렇게 이렇게 구성을 하셔갖고 플랜을 짜시면 좀 더 효율적이고 가성비가 좋을 듯 싶어요. 그러네요. 뭐 통원만 해도 돈을 예. 받는 보장도 있고 맞아요. 저희가 이제 솔깃했던 게 가장 걱정되는 3대 질환이랑 또 2대 질환에 대해서 보장이 좀 넓어졌다고 예. 하셔서 만약에 걸렸어요. 뭐 저나 전문가님이 만약에 걸리게 되면은 진단금 얼마만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진단금은 많이 가입하시는 거 많이 받겠죠. 그렇죠. 일단은 근데 많이 받고 한 싶어요. 회사당 거의 한 1,000에서 2,000까지밖에 소요가 안 돼요. 물론 태어나서 태아보험이라든가 어린이 30세 미만까지는 네. 좀 더 3,000까지 주는 회사도 있고 아니면 2,000까지 또는 4,000까지 뭐 이렇게 주는 회사도 있는데 한 회사당은 그렇게 받으실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 중복적으로 난 여러 개 가입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중복까지는 타사 한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도가 정해진 회사도 있고 안 정해진 회사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정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혈관이든 심혈관이든 얼마든지 가입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으시다면은 여러 회사를 잡으실 수가 있으니까 1,000이 될 수도 있고 뭐 많게는 5천에서 1억이 될 수도 있으니까는 그거는 알맞게 가입하시길 나름이고요. 기본적으로는 한 2천에서 3천 정도로 보시고 가입을 하시는 거는 약간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술비에 대한 거예요. 수술비에 대한 거는 뇌혈관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뇌혈관 쪽의 수술비는 기존 거하고 같습니다. 근데 심혈관 쪽에서 허혈성 심질환보다 좀 더 심장질환 특정 1, 2가 있는 그러한 수술비는 좀 더 많이 받습니다. 일단 뇌혈관 수술비에서 관열로 했을 때 종합적으로는 8천까지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유병자는 6천까지 그리고 자녀는 1억이 넘게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뇌혈관은 여기가 최대 한도고요. 제가 구성해 본 건 여기서 그리고 심장 쪽은 협심증이나 스테드 삽입 수술 하셨을 때도 종합적으로는 6,500 정도 그리고 간편으로는 간편이라는 거는 유병자를 의미하는 거죠. 3,900만 원 정도
그리고 자녀는 8,500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심장 질환에 좀 더 보강을 하셔갖고 심장 질환 수술비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부정맥이라든가 심부전치까지 또 추가를 해서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거를 조금씩 한번 꼼꼼히 따져보셔서 가입을 하시길 제안을 드릴게요. 추가 플랜이니까 예. 내가 여력이 되는 만큼 예, 뭐 그렇죠. 원하는 만큼 많이 가져갈 수 있다고 해서 예. 조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보험료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볼게요. 시청자분들 예. 연령대에 맞춰서 뭐 성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죠? 맞아요. 다르죠. 그래갖고 경제적인 요건이 되신다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갱신형으로 가져가실 수도 있고요. 오. 요건이 되신다면 비갱신으로 가져가실 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는 좀 더 어차피 기존 보험이 있으니까는 나는 조금만 내면서 조금씩만 보장을 받을래 하면은 갱신형으로 가져가셔도 충분히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서 제안드린 거에 대한 보험료를 따지자고 하면은 20년 갱신으로 했을 때 남성하고 여성의 차이는 보험료가 조금씩 차이는 나는데 40세, 50세까지만 해도 뭐 2만 원, 4만 원, 여성 같은 경우는 15,000원 이하, 50세 같은 경우는 3만 원 이하로 충분히 이렇게 들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근데 60세 때는 조금 보험료가 차이가 납니다. 남성 같은 경우는 8만 원대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5만 원 이하 정도까지 잡아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무해지로 했을 때 무해지 10%형 있고 표준형이 있는데 무해지 10% 어차피 내가 보장받고 해지 환급금 같은 건 필요 없다 하면은 무해지 10%형으로 해서 20년 납 100세 만기로 했을 때도 보험료가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남성 같은 경우는 6만 원부터 40대부터 60대까지 10만 원 정도고요.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3만 원대부터 60세까지 6만 원 정도로 알맞게 구성이 하면서 가성비 좋게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보험료도 내가 원하는 대로 조금 조정이 네. 가능한 것 같아서 맞아요. 부담 없이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추가 플랜, 지금의 보험 왠지 부족하다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맞아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마지막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뭐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면은 증권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내가 어떻게 가입이 돼 있고 보장 범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자기 보장은 적어도 이제는 분명히 먼저 아셔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 플랜을 계획을 세우시고 설계사를 통해서 진단금 한도라든가 이러한 보험료 같은 거를 알맞게 측정을 하셔갖고 명확하게 알고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중대질환 플랜, 추가 플랜 살펴드렸습니다. 저희 모두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보험 추가 플랜 3대 질환인데, 자, 오늘은 사망 연계 없이 정말 내가 가져가고 싶은 원하는 보장만 저렴하게 추가하는 방법 소개해드렸고요. 자, 보험료도 정말 부담되지 않게 조절 가능한 상품들 여러 가지 있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은수 전문가님과 테마 플랜 AB 시간 함께했고요. 전화번호입니다. 02-3153-2662번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으로도 편안하게 문자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생방송 방송 보시고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자, 9898님이신데 자, 가족력 때문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희 집안은 유난히 심장 질환이 많습니다. 자, 부정맥 협심증이 있어서 걱정이었는데 자, 53세 당뇨 약과 혈압 약도 드시는데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고 또 우리 자녀분도 생각이 나신 것 같아요. 20살과 25살 두 아들이 있는데 얘들 보험은 비싼가요? 라고 연락 주셨거든요. 자, 강진욱 전문가님 방송 보시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정말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일단 가족력이 있으시고 약을 드시는 분의 보험이랑요. 우리 애들 보험까지 어떻게 좀 저렴하게 될까요? 네, 다행히 지금 약만 드시고 입원 수술이 없으시면 자, 유병자의 가장 기본은 3, 2, 5, 2년 이내 입원 수술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약만 드시고 3년 이내에 입원 수술이 없으시면 우리가 얘기하는 초경증 유병자라고 해서 거의 그 표준체, 건강체와 비슷한 보험료 수준까지 많이 다운이 돼 있는데 만약에 이제 입원 수술이 없으시다면 지금 약을 드시고 계시지만 유병자라서 아까 강의해드린 것처럼 심장 질환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우리가 보완을 하실 수 있어요. 다만 지금 그 아까 부정맥 자체는 안 됐던 거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20살이나 지금 25살 된 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부정맥 또 다 보장을 받고 보험료도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니까 이게 20살이나 25살 이때는 안 나타나더라고요. 혈관 질환은. 그런데 그 이상 즉 30대 좀 전후로 해서 나타나니까 지금 정도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험료 크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연락 잘 주셨습니다. 이렇게 가족력 있으신 분들 보험 확인 정말 필수입니다. 이렇게 약 드시고 가족력까지 많으셔도 건강처럼 거의 차이 없이 보험료 가입 가능하다고 하고 우리 아이들은 지금 어리니까 보장 넓게 저렴하게 가입 가능하다고 하니까 시청자분들도 방송 보시고 궁금증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62번이고요.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 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그럼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똑소리 나는 정보 들고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